네, 두 번째 시간 봅니다. 방금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요 광역도시계획, 요 광역도시계획은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라 그랬던가요? 에어컨 히터는 큰 거 아니죠? 네.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예를 들면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도권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교통, 물류, 방제, 녹지관리 취재, 환경보전 이런 것들을 이웃하고 있는 시군과 시도와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 광역이니까 넓게 해결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군, 시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접한 시도, 시군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좀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시군, 시도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반면에 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인접한 시군, 시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돼 있는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시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울산시 기본계획, 경주시 기본계획, 포항시 기본계획, 양산시 기본계획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군이 나아갈 방향, 목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시군이, 우리 시나 군이 나아갈 목표, 방향,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30년 울산시 기본계획 2030년에 어디까지 개발할 거냐, 2035년에 어디까지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과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자가 수립을 누가 하느냐라고 수립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을 말하는 거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이거 삼특이라고 하는 건데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요 세 개를 묶어서 삼특 특별자치도입니다. 요 사람들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 머스트가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다. 예외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도시가 생략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시군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네 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생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10만 명 이하의 시군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시하고 군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럼 말을 뒤집어 얘기해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생략 가능한 게 두 개인데 어떠한 시군 전부에 대해서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갖다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지.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수립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기 31페이지를 봐요. 31페이지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위에 2번에 재량적 수립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재량적 수립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다. 그래서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오늘 아까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시행령이라고 아까 얘기해줬죠.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다.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어디만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시하고 군이 생략. 그러면 수립 대상이 6개인데 시하고 군만 생략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4개는 생략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박스 1번에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요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요거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거기 인구가 10만 명 이하다. 여기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요거죠. 그 시군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다. 이 소리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가 2개가 있다. 이런 소리.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되냐 했더니 부합,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적합해야 된다.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지침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뭘 준다고요? 수립의 지침. 수립의 지침이 되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자, 기본서 19페이지에 가봅니다. 자, 기본서 19페이지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의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네모칩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자, 여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가 됐다고요? 수립의 지침.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아울러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아울러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력, 집행력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30페이지를 볼게요. 자, 교재 30페이지 맨 꼭대기 2번을 보세요. 2번에 비구속적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 이용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밑줄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죠.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집행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 거기까지 쭉 봤습니다. 아래 보니까 2번 네모에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그 법조문을 봐드릴게요. 지금 울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울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산시 일부 또는 전부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울산 옆에 인접해 있는 시군이죠. 그 다음에 울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주시 전부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도 울산시에 인접한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관할 시장 군수하고 미리 협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거 들어갈게요. 자, 거기 인접한 시군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슬러시 자르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군수와 거기 형용표 치세요.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건 협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이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 인접한 시장 군수와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하면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에 가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승인 절차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요 칠판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이었는데 안 지우고 놔둔 이유는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동일하다. 같다. 자, 그래서 조사 확인 측량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뭘 포함하느냐 그랬더니 토지 적성평가와 여기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이걸 갖다가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요게 추가됐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게 추가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만 한번 확인해서 볼게요. 자, 그럼 어디냐면 32페이지 가운데에 2번 네모입니다. 2번 네모에 수립 절차에 기초조사하고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한다는 말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박스 위에 2번 동그라미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 뭐라고 돼 있나요? 하여야 한다. 거기가 시험 문제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거니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독자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추가된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는. 아까 절차가 동일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절차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게 시험 문제. 그럼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요게. 그다음 요거 똑같아요.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개체 예정 13 1회 이상 공고한다.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립자가 6명이니까 6개 의회입니다. 6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견 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수립자가 여기 지금 수립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립권이 광역도시계획 첫 시간에 했던 광역도시계획 국토장한테 수립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공통되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도지사도 수립권이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립권이 광역도시계획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이렇게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자가 요 자리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요 자리에 누구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지워졌나요? 요 자리에 누구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요 자리에.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도시계획의 요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근데 국토장과 시도지사가 지워지고 이렇게 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장 없어졌어요. 수립권이 없단 말이야.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지사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있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으니까 시험 문제가 돼요. 없으니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자는 이렇게 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자는 이렇게 6명밖에 없는데 이 6명의 시장 군수 중에서 지금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6명 중에서 시장 군수만 승인을 받으라고 해댔으니 그럼 4명이 남았네. 지금 요렇게 4명이 남았어요. 4명.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여기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요 4명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승인 안 받는다. 그럼 어떡하느냐? 요 4명은 본인이 그냥 확정합니다. 본인이 수립을 해서 그냥 확정하면 끝나버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확정한다. 자, 여기를 교재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3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로 갈게요. 33페이지 하단부에 파란색 2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확정 동그라미. 승인을 안 받는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34페이지로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제목에만 써놓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써놨네. 그래서 33페이지 파란색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또는 도시공공기를 스스로 확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4명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34페이지 하단부 5번입니다. 하단부 5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상대로 해서 5년마다 재검토 다른 말로 해서 타당성 검토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도 광역도시계획에 없던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왔지만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타당성 검토가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관련 내용을 쭉 보셨어요. 자, 그럼 일단은 프린트볼을 한번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 5번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네모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아까 용어 정리해서 요거 해드렸습니다. 5번. 자, 오다 X다? 오, 맞습니다. 요거 아까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아까 용어 정리해서 이거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자는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장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이 있다 없다?
여기 봐,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국토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장은 수립권이 없네요. X입니다. X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다 별표 2개 칠게요.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기초조사에는 네모칩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및 재취약성,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 10번 오다 X다. 자, X입니다.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거 맞아요. 근데 환경성 검토가 없네. 거기 10번 문제 환경성 검토가 들었어요. 환경성 검토. 여기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은 맞아. 근데 그거 앞에 요 토지 적성 평가 앞에 환경성 검토가 들어왔는데 환경성 검토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물론 지금을 그거는 구분을 하기는 어려워요. 한 3바퀴 정도는 돌아야 구분되지 한 바퀴 돌아서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포인트 환경성 검토는 조금 있다가 들어갈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나와요. 다시 환경성 검토는 어디만 나온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달라붙으면 털리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와야 된다. 결론 X.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국토장 또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자, 오다 X다. 자, 여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승인이 없기 때문에 국토장한테 승인받는 경우는 없어요. 국토장한테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경우는 없다.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건 맞지만 국토장 승인은 없다. 결론 X.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뒤집어 가지고 20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20번. 국토유기물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틀린 거, 지금 20번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 맞아요.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이 틀려요? 요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생략할 수 있다. 맞네. 자, 3번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산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양산시, 인접한 경주시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3번 다시 봐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여기서 인접한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인접한.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거기 밑줄, 포괄적이고 계략적이다. 왜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여기 보세요. 왜 포괄적이고 계략적이란 말은 집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않을 거라고요? 집행하지 않을 거다.
집행하지 않을 거니까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하라고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거다. 뭐 하지 않을 거라서? 집행하지 않을 거라서. 집행 안 한다. 집행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서 나왔네. 국토장, 도지사에게 수립권이 없다. 국토장이나 도지사에게 수립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번 동그라미는 어디 내용이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5번 동그라미는 어디의 내용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자가 이렇게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 6명 뿐이에요. 그래서 국토장이나 도지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체계가 쓰려면 한 3바퀴는 돌아야 체계가 서요. 그래서 강의 막 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강의를 퍼펙트하게 해도 학생은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 아니면 그냥 많이 속습니다. 이런 게.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5페이지로 가봅니다. 35페이지로 가니까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자, 요 도시군 지금 현재 관리 계획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금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력, 집행력이 있으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상대로 해서 그게 다 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입안이라 그러는데 수립,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6명입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원칙이니까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수립권을 갖고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그럼 국토장하고 도지사는 수립권이 있는데 원칙은 아니고 예외니까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국토장은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지사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국토장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권, 입안권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인데 2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또 하나 계획설명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좀 보시자면은 저쪽
36페이지에 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가운데 정가운데 파란색 2번입니다. 정가운데 파란색 2번에 보니까 수립기준동 도시군관리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거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란 말이 나와요. 36페이지 2번입니다. 요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이하게 구조가 그렇게 2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래서 거기 도시군관리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 계획설명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아까 얘기했습니다. 작성기준, 작성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를 통일해놨다. 누구를 통일해놨다? 국토장으로 밑줄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장으로 통일해놨다라는 이야기 아까 했어요.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법리,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방법 이런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를 국토장이 정한다. 물론 예외는 3개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토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은 여기 상위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뭐 해야 되냐 했더니 부합 다른 말로 적합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 적합하라. 자, 그 말은 36페이지 정가운데 파란색 1번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정가운데 파란색 1번 상위계획에 부합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뭐라고요? 부합. 부합을 다른 말로 적합, 부합, 적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저 교재 기본서 어디를 가냐면은 35페이지로 갑니다. 35페이지 하단부 박스를 봐요. 박스 1번에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박스 1번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박스 2번에 용도 구역이 나와 있어요. 그 용도 구역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가와 주둔구역의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산자원수 여기서 이걸 다 개도 시수라 그래요. 개도 시수 다 용도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입니다. 박스 안에 3번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건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사가 2개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의 사입니다. 그 사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의 사, 정비 사업의 사 2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니까 요게 5번에 거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5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그 다음에 6번에 도시혁신구역. 6번에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그 다음 7번에 요게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입니다.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그 7번이고 8번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할 때 입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 동그라미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입체 복합구역.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내용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바로 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박스가 다 들어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합니다.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어는 취임새입니다.
뜻이 없고 그냥 취임새.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그래서 머릿속에다 이 박스를 다 넣고 있어야 문제가 조금 손쉽게 풀립니다. 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재검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 재검토는 대부분 다 5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5년으로 통일해놨다는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 임기와 맞춰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시 그 계획을 다 재검토해서 자기가 국정 철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에 맞도록 계획을 다 변경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갖다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한하냐면 여기 도시군 관리 입안권 갖고 있는 요자들한테 입안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요 입안을 제한한 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결과 통보는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당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 안에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입안을 제한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건 안 되고, 어떤 것만 되냐면 이렇게 기지, 산대, 입 요렇게 지금 5개만 가능합니다. 자, 교재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은 42페이지를 볼게요. 4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위에 보니까 입안 제한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 제한서는 거기 밑줄 칠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바로 이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요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포함해 가지고 첨부해서 요걸 갖다가 제안하라. 그 박스 1번에 기반시설, 그 기 동그라미 친다 이겁니다. 기반시설이 뭐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녹지, 주차장, 그런 거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지, 이럴 때 지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지, 산 대비, 산이 뭐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번 박스 안에 3번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 행위 제한을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대체. 거기 대체할 때 대를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4번에 용도 지구 중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대체할 때 대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입은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입 동그라미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 지정과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무조건 제한하는 건 아니고 기지, 산대, 입 요렇게 제한하는데 단 제한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요거 두 개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정 계량과 도시공객 입체법과 요거 두 개만 5분의 4입니다. 요 두 개 기반시설의 설치정 계량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법과 요 두 개만 5분의 4예요. 나머지 요거 지산대 요 지산대는 둘 다 3분의 2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두 개 기반시설의 설치정 계량과 입체부각과 요거 두 개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까지 보셨는데 우리 프린트볼을 잠깐 볼게요. 메일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호토와 관련해서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도시군관리규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한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오다 X다. 여기 60일이 아니라 얼마예요? 45일이죠. 60일이 아니라 45일. 자,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은 기지, 산대, 입. 요 기지, 산대, 입입니다. 요게 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 요거는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그 다음에 입은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셨고요. 자, 도시군 관리규칙을 위반하려 그래요. 도시군 관리규칙을 위반을 할 때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평준화되게 위반을 해야 될까요?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반해야 될 것 같습니까? 평준화되게 위반하여야 한다? 아니면 차등화되게 위반하여야 한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평준화가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차등화되게 위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인구 밀도와 산업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평준화되게 위반하는 게 아니라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6페이지로 갑니다. 자, 36페이지의 하단부 2번입니다. 36페이지의 하단부 2번 네모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입니다. 36페이지 맨 밑에 2번 네모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촌, 산촌, 어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형의 특성,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별 쫙 씁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차등을 두어 위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차등을 두어 위반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는데 시험 문제는 평준화되게 위반해야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평준화되게 위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돼.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갑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에 별별 2개 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 산촌, 어촌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되게 입안한다. 가로 어떻게 되게? 차등. 차등되게 입안한다. 차등되게. 그래서 평준화하게 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평준화가 아니라 차등되게 입안해야 된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평준되게라고 평준화되게 이 말에 홀랑 속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 거기 프린트물에 17번 하나 더 볼게요. 17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네모 쳐보세요. 수립기준 등이란 말.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를 통일해 놨다 그랬습니다. 누가 정한다? 국토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7번 O예요? X예요? X지. 국토교통부령. 거기 부령이란 말은 시행 규칙이란 말이야. 아까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뭐 했을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얘기했는데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그랬어요. 부령. 거기 뭐라고 써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돼 있네. 장관으로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X인데 아직 기초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아버립니다. 아직 법학적인 체계가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이런 말에 홀랑 속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볼 건데 칠판은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